지금 이곳 들녘에는 곰보배추가 이곳저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곰보배추는 대한민국에서만 자생하는 특용식물로 배추처럼 생겼으나 비릿하고 독한 냄새가 나서 김치로 먹을 수 없고 곰보처럼 볼록볼록 못생겼습니다. 입에 곰보 자국이 빽빽한 곰보배추는 이름부터 사람들에게 심한 천대를 받고 푸대접을 받은 풀로 천박하고 못생겼기에 곰보배추라 부릅니다. 오늘은 눈 속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해서 설견초라고도 부르는 곰보배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곰보배추는 예로부터 여지초, 설견초, 만병초, 뱀배추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논둑이나 밭둑, 들판 어디에서나 흔하게 자라며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곰보배추는 한겨울에도 푸른 잎이 언 채로 땅바닥에 납작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쑥쑥 자라는 생명력이 강한 풀입니다. 초여름까지 무성하게 자라다가 한여름이 되기 전에 말라 죽는 곰보배추는 뿌리는 땅속에서 살아있다가 가을철 다른 풀들이 말라 죽으면 다시 파랗게 싹을 틔워 땅바닥으로 나와 겨울을 보냅니다. 여름에 죽고 겨울에 살아나는 풀인 곰보배추는 잎, 줄기, 뿌리 등 모든 부위에 비릿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효는 탁월해서 최고의 신약이라 부릅니다. 옛 명의가 산삼, 녹용, 웅담, 우황보다도 더 귀한 약재가 만병초라고 했는데 그 풀이 바로 이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는 성질이 서늘하거나 평하고 맛은 쓰며 독성은 없으며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시니그린, 에우카포놀린, 페놀성 정유성분, 불포화 지방산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곰보배추를 독한 기침, 독한 천식, 폐, 기관지 등 독한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곰보배추는 계절에 상관없이 채취해도 좋지만 가을부터 봄 사이에 채취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겨울철에 자란 것이 약효가 탁월하며 초여름 꽃대가 올라온 것은 약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곰보배추는 전초를 포함한 뿌리를 캐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곰보배추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기관지 질환을 개선시켜주고 가래, 기침, 천식, 비염, 만성 폐질환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곰보배추는 온갖 항생제를 써도 잘 낫지 않는 기침과 천식 치료에 좋으며 최고의 선약으로 칭송받을 만큼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천연 항생제입니다. 곰보배추는 아무리 독한 기침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고 수십 년 동안 독한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했을 정도로 천식 치료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특히 독감으로 기침이 몹시 심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밤새도록 끊임없이 기침을 하던 사람이 곰보배추를 달여 마시고 거뜬하게 나았을 정도로 모든 기침과 가래, 천식의 최고의 으뜸 가는 약재가 바로 곰보배추입니다. 오래전부터 해소천식, 기관지염에 잘 듣는 전통 약재로 사용해오던 귀한 풀이 바로 곰보배추입니다.
관절염은 잘 낫지 않는 고질병으로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시니그린 성분과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관절염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곰보배추는 통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두통, 지통, 생리통, 신경통 등 각종 통증을 완화시켜줄 뿐 아니라 위염 등 염증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곰보배추의 효능 중 또 하나는 항염작용이 탁월한 효능입니다. 곰보배추에는 시니그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발암물질 제거에 탁월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곰보배추에 함유된 시니그린 성분이 대장의 염증을 완화시킨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니그린 성분은 곰보배추 겉잎보다 속잎에 무려 3배 정도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곰보배추는 혈당 조절에 좋은 효능을 보이는 약재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꾸준하게 섭취하면 좋습니다. 함춘의 씨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약 2,500여 평이 되는 땅에 일반 배추가 아닌 곰보배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당뇨로 고생하던 함춘의 씨는 약초 공부를 하던 중 곰보배추가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직접 귀농해 곰보배추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키운 곰보배추를 꾸준하게 먹고 당뇨병을 완치한 함춘의 씨는 이제 건강을 되찾고 곰보배추 전도사가 됐습니다. 충북 단양에 살고 있는 이진아 씨도 당뇨병으로 고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진아 씨는 곰보배추를 캐서 1년 전에 효소로 담가 두었다가 1년이 지나면서 차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에 좋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커피 대신 효소를 뜨거운 물에 타서 오전에 2잔, 그리고 점심 식사 후 한두 잔을 타서 마시기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후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척 가볍고 상쾌하며 편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진아 씨는 그전에는 늘 당뇨병에 시달려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늘 피곤하고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힘이 느껴지며 계단도 오르내리기 힘이 들지 않으며 운동을 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런 몸의 변화는 곰보배추 효소액을 먹고 난 뒤 일어난 변화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곰보배추는 첫눈을 맞고 나면 뿌리와 줄기 사이가 보랏빛으로 변해 영양과 상품 가치는 더 커집니다. 이때 채취해 사용하면 곰보배추의 효능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곰보배추는 농촌진흥청에서 성분 분석 결과 생리 활성 효과가 입증된 플라보노이드 등의 페놀 화합물이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곰보배추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몸속의 유해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손상을 억제하며 피부 재생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곰보배추는 살균작용, 항염작용을 하며 피부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고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곰보배추의 효능이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하다고 입증이 되면서 지금 곰보배추 추출물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곰보배추는 성질이 서늘하거나 평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부작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체질에 따라 가벼운 두통, 현기증, 오심, 상복부 불쾌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복용했을 때
체질에 따라 약간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문헌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섭취했으면 2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섭취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곰보배추는 진하게 달인 물로 동동주를 담가 먹거나 식혜를 만들어 음료수 대용으로 마시면 좋습니다. 곰보배추는 물로 달여 마시면 약간 비릿한 풀냄새가 나지만 먹을만하니 물로 달여 마셔도 됩니다. 곰보배추는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겨울부터 봄 사이에 채취해 신선한 것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신선한 곰보배추 30g을 물 1.5리터에 달여 하루 2-3번, 식후에 종이컵 3분의 2컵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늘에 말려 곱게 가루를 내어 티스푼으로 1스푼씩 하루에 2번, 식후에 먹거나 환으로 만들어 15개 정도 하루에 2번 먹으면 됩니다. 비릿한 풀냄새가 싫으면 효소액으로 만들어 마시면 좋습니다. 흑설탕과 뿌리를 포함한 곰보배추 생초를 1:1로 버무려 항아리에 넣고 어둡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1년 정도 숙성해 발효 음료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곰보배추 효소 1, 물 3비율로 타서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탁월한 약효로 최고의 신약이자 천하의 으뜸인 명약으로 산삼, 녹용, 웅담, 우황보다 귀한 약재로 평가받는 곰보배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